수일고등학교 친구들 안녕! A답영어학원 조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좀 가져왔냐면요. 2학기 중간고사 총평과 함께 기말 대비법 영상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 기말이잖아요. 그리고 2학년 내신이 마무리되면서 80%가 결정이 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 고민이 딱 시작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뭐냐? 일단 남은 기말 잘 보기. 이게 먼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분석은요, 다른 학원 분석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대부분의 분석은 이 범위에서 어떤 유형이 뭐 몇 점, 몇 점, 사실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려드릴 건 어떻게 변형이 일어났고 뭘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려면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좋은가를 좀 많이 그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되게 명확해지실 거고요. 이번 기말 대비할 때 좀 더 이제 딥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교과서 주가랑 모의고사 이 정도 나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총평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1학년 때랑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너무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변형의 정도상, 서술형 난이도상, 전체 난이도 상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여러분 일치불일치라고 하면 보통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 1등급 유형을 가렸었던 가렸었던 거는 이 일치불일치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휘도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마지막 고난이도 유형의 서술형 영작. 감점이 있으면 안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수, 교재별 문항수 비중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모의고사가 사실상 압도적으로 높죠. 지금 보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치만 교과서를 그럼 던져도 되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교과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나 보이시죠, 4문제? 근데 4문제 모두 다 올변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변형된 거는 뭐 한 개도 없었죠. 그리고 변형의 배점을 딱 봤을 때 변형이 56점, 비변형은 43점. 즉 변형이 굉장히 짙은 시험이었고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 모의고사 둘 다 포기할 수 없고요. 둘 다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이 일어났는지를 좀 많이 그려드릴게요. 유형별 문항수량 사실상 100점 그래프인데요. 일단 1등급 아이들 1등급을 나는 준비를 하고 있어. 반드시 이제 고득점으로 갈 거야 라는 친구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이 영상 파트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쌤이 주제랑 일치불일치 문제에 이렇게 빨간 네모를 쳐놨습니다. 난이도 상이에요. 주제는 실제로 만약에 변형이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지를 해석해야 되는 게 난이도가 꽤 있었고요. 일치불일치도 사실상 변형 없었어요. 그치만 선지 난이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처음 보는 이제 1번부터 5번을 해결해야 되는 이 선지가 난이도가 굉장히 있었고 여기서 많이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떤 식으로 좀 잡아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이도 상중하를 따지자면 이렇습니다. 전부 다 논술형인데 유일하게 하나 껴있는 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치불일치예요. 187번. 이 일치불일치가 가장 어려웠었던 파트다라고 딱 볼 수 있고요. 난이도 중. 문제 이제 밑에 있는 이 난이도 하 보이시죠? 이제 더 이상 암기만으로 커버되지 않고요. 그리고 숙제만 많이 내주는 학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수일고 2학년은 찐 실력이 사실상 필요한 학교인 게 너무 잘 보이는 게 얘로 먹을 수 있는 점수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다 이쪽에 배치를 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를 넘어서 얘로 가기 위한 방법을 이제 좀 그려드릴 거예요. 일단 난이도 하 문제를 먼저 좀 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혹은 그 어렵던 변형이 짙었던 시험에서 변형이 없었던 문제들만 갖고 왔고요. 얘들은 담당 선생님이랑 구두 테스트 보죠, 여러분. 그것만 통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일치불일치 이거 여기 변형 있어도 여러분 한글 그렇습니다. 그리고 1도 없죠, 1도 없죠. 여기 찌끔 변형이 있긴 하지만 얘는 변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얘도 순서 삽입 그대로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얘는 필승 공략법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항상 강의 듣기 전에 뭐 하죠, 여러분?
N단 정리 맨날 꼼꼼하게 해라라고 담당쌤들이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실제 대부분 학원들에서는 수업부터 나가지만 어차피 변형 다 되잖아. 그러면 사실 그걸 외우는 게 의미가 없지. 그러니 이 지문 자체가 누구 손 안에 있어야 돼?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 이거를 진짜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업을 듣자. 그러면 이 수업을 딱 들을 때 이 파트가 이미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린 끝나는 게 아니야. 뭐까지 같이 해? 1대1 테스트를 봐. 그럼 담당쌤이 이런 거 할 거야. 자, 첫 문장 해석해.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들어가야 돼? 그럼 그 다음에 흐름 바뀌지. 연결사 뭐 들어가야 되는데? 를 주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문장마다 꼼꼼하게 N단 정리하고 이렇게 외워놓았을 때 실제로 아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수 있죠. 물론 난이도 하에 있었던 문제들 자체가 배점이 많지는 않았었지만 얘는 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런 A단만의 1대1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꽁 문제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난이도 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눈이 아프기 시작했어. 굉장히. 네. 흐름과 관련 없는 문제, 혹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제 문제, 문맥상 낱말 문제, 요건데 지문, 변형. 원래 우리가 외웠었던 지문이고요.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인데 싹 변형이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 사실 주제 묻는 거면 너무 행복하잖아, 해피하잖아. 근데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변형이 딱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문맥상 낱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이것만 적어놨지만 사실상 원문이 요래. 그러니 시작부터 바뀐 게 많이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너네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대체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라는 파트가 이제 많이 궁금할 거예요. 이 변형이 없는 필승 공략법. 그러니까 변형이 이제 없지만 해결해야 되는 이 선지 문제에서 가장 필승 공략법은 뭐냐면요. 이 오답석을 사실상 진짜 꼼꼼하게 좀 해줘야 돼요.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변형이 없음에도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왜냐? 핑크 색깔이 실제로 우리가 본문에 없었던 이런 단어들이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본문에 있었던 단어들을 많이 껴넣기 때문에 occupation, field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내 손은 자꾸 3번에 가고 싶은 거야. 그치만 이거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공략하는 방법은요. 이 오답서거를 제대로 해주면 끝납니다. 자, 주제가 그거였어. 오늘날의 자동화로 인해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을 했다 이거야. 자, 첫 번째, 자동화. 뭐 명료하게 사라졌다. 엥? 뭔 소리야? 지금 새로운 직업들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케이, 너 사라졌다? 너 꺼져. 이게 딱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떻게 자동화가 영구적으로 농부의 직업을 없앴는가? take away. 미친 거죠. 3번, 너무 고르고 싶어. 선지에 있던, 지문에 있던 애야. 그치만 얘는 사실상 미국에서 지급 트렌드의 변화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요. from A to B. A에서 B로. 지금 공장에서 들판으로 갔거든? 근데 얘는 이게 두 개가 바뀌었지. 그렇기 때문에 와, 얘는 지금 A, B를 바꿔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겠다 싶지만 바꿔놨기 때문에 안 되겠지? 약간 인과오류 같은 느낌인 거예요. 3번 째끼고 4번 본문에 없었던 단어들이 나왔긴 했었지만 실제로 해석을 하면 자동화의 등장, 새로운 직업의 부흥과의 연결성, 커넥션, 어려운 단어 아니죠? 라이즈, 중학도는 17과죠? 그게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야. 5번 걸러내는 거 더 쉬워. 자동화의 실현 뒷면의 과학적 배경과 이유들. 우리 과학적 배경 공부한 적 없죠? 정확히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오답서구를 통하잖아요? 끝납니다. 그러니 이번에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변형 문제를 줄 때 그냥 풀지 마세요. 깨끗하게 풀지만 얘들아. 이렇게 뭐가 틀렸는지를 정확히 해놓고 그럼 정답률이 딱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체 변형에 대해서는 쌤이 좀 어떻게 해결을 하냐. 실제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랑 구조는 좀 바뀔지언정 내용은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이 지문이 얘랑 구성이나 그러니까 구조나 단어는 바뀔지언정 내용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요.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얘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그럼 다음 문장이랑 패러프레이징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즉 글의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첫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 이거, 다음 문장에서 키워드 이거, 그럼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서 키워드 이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공부를 고논끝이라는 커리큘럼에서 진짜 진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포인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 포인트를 구성하는 단어를 사실상 보게 되면요, lead, bring about 똑같죠? not used to 원래 익숙하지 않다 였었거든요. 근데 accustomed가 나오는 순간 오케이, 네 정답.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연결사 문제라고 해서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전부 변형입니다. 그러면 연결사가 뚫렸을 때 당황할 수가 있거든. 그렇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놔. 여기서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예시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연결사가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다거나 혹은 이제 글의 구조를 바꿔놔도 이 부분에서 흐름이 바뀌니까 여기 연결사 이거 들어가야 돼 라는 게 바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신텍스를 먼저 하고 있거나 이센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로바웃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반드시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 때 고논끝까지 꼭 나가세요. 내가 이미 고논끝 하고 있는데 좀 틀렸어? 그러면 문제풀이 스킬이 조금 부족할 거거든. 혹은 적용하는 게 좀 많이 어렵거나 그러면 이걸 많이 연습할 수 있는 독해끝까지 우리 여러분 가주시면요 충분히 이런 문제들은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결국엔 수일고 선생님이 어휘 문제를 어디에 낼지, 빈칸을 어디에 낼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가 사실은 이제 이 난이도 중에 필승 공략법입니다. 알겠죠? 이걸 보면 선생님 대체 전 커리큘럼을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맞기는 하거든. 근데 왜 가져왔냐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어법을 그 특정 파트가 예를 들어서 ing가 뚫렸으면 얘를 pp로 바꿔놓는다거나 혹은 뭐 보통 이게 많이 쓰여져 있고 동사의 수일치 원래 s가 안 붙은 애를 s를 붙여서 특정 부분만 바꿔요. 지문은 그대로 내비둔 채. 근데 여러분들의 학교는 어떤 짓을 하냐면요. 지금 어법도 지금 전체 변형이 다 일어났습니다. 어법도 전체 변형이 다 일어났어요. 뭐 이런 학교가 다 있나 싶죠? 그치만 그래서 얘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고문끝이라는 커리큘럼에서는 단순히 어법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스킬을 배울 거예요. 그럼 이 문제풀이 스킬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해야 되냐면 수일치 문제네. 그럼 앞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찾아봐야지. 투부정사가 나왔어? 25요? 가주 진주 문제인가?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다 찍었는데 중간에 배터리가 없어서 딱 난이도 3을 시작을 할 때 끊겼어요.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18분이고요. 이어가도록 할게요. 처음 하는 것처럼. 자, 일단 난이도 3 문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특별한 거는 원래 일치불일치 유형이 사실상 이제 난이도가 원래 어려운 유형이 아니지만 이번 일치불일치 187번은 이제 여러분들의 1등급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조금 딱 먼저 살펴보자면요. 지문의 변형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순서대로 되게 친절하게 다 나왔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순서대로 나온 거를 우리가 읽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딱 살펴보려고 했는데 핑크색이 이제 본문에 원래 없었던 단어예요. 고단끝도 13과 11과 49, 7, 21, 11 어쩌고 막 엄청 많지. 나는 한 선지를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3줄 이상이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해석이 꼬였을 거고 일단 해석이 꼬였다는 건 중간에 내가 의미 파악을 하기 힘들었다는 거거든. 근데 더군다나 단어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빡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좀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3줄짜리 문장을 좀 많이 연습할 수 있는 이제 어플라이드라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 여기까지 안 간 친구들도 있을 건데 어떤 걸 연습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긴 문장만 연습해. 심지어 어플라이드에 나오는 문장은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이야.
선생님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고3에 올라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3에 올라가면 이제 내신이 EBS 수능 특강 우리가 변하게 될 텐데 그런 EBS 수특에 이런 문장들이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구문에서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EBS에 가서도 어려울 거예요. 그치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반드시 이 부분을 많이 채워넣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고단급 반드시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고단급 병행, 서킷, 그리고 커리큘럼을 쌤이 아까 추가하자면 어떤 커리큘럼? 어플라이. 이런 커리큘럼 좀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고단급 병행하는 건 알겠어요. 서킷은 뭔데요? 지금 여러분들 딱 시기가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기가 이제 수능이 한 23일 정도 딱 남아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닷의 모든 고3들은 이 서킷 대신에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최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킷을 이제 20번이나 쫙 깔아놓은 거거든요. 물론 더 현장스럽고요. 더 수능스럽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A닷에 다니는 고3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3 최파를 물론 매일 볼 수는 없어요. 정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 이 최파를 체험하러 들어가. 거기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이러한 긴 문장을 우리가 독해할 수 있는 익숙해지는 훈련들을 좀 많이 거쳐야 돼. 선생님 저는 만약에 70분 동안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담당쌤한테 최파 시험장을 복사해달라 그래요. 대입파악 파트만 또 복사해달라고 해서 이 대입파악이 분명히 이렇게 길어지는 문장들이 있을 거거든. 그 길어지는 문장을 하나하나 다 구조 분석해. 끊어. 이렇게 끊고 나면 의미 파악을 할 수 있게 이제 연습을 딱 하면 되거든. 그러면 실제 이런 길어지는 문장을 시험장에서 우리가 봤어도 많이 당황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A단만 있는 이런 고3 커리큘럼을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서술형 파트를 좀 넘어갈 건데 서술형 파트의 필승 공략법은 서술형 접근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외운다고 해서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빈칸 자체도 원래 지문이랑 다른 이제 구조로 딱 쓰이게 되고요. 물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내용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내용 자체가 이 부분에 우리가 선택권을 빼앗길 때 우리는 그것을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이런 말이 딱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조건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 보니까 지금 보기를 먼저 보고 각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비긴이 나왔어? 그럼 보통 비긴은 뒤에 투부정사가 많이 붙는데 오케이, 이 투를 이 비긴이랑 붙여야지. 그럼 벌써 비긴 투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졌지. 자, 두 번째, 아까 선택권이 없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옵션이랑 노? 개꿀, 두 개 묶어야지. 노 옵션? 막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또 봤더니 롱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근데 보통 롱거는 노롱거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이거든. 더 이상 너무 많다? 오케이. 그러면 노롱거랑 옵션 3개를 합쳐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두 덩어리가 완성이 돼. 그럼 이제 남아있는 단어가 몇 개가 없어. 그러면 이제 when 부사절 남아있고 주절 남아있잖아. when 부사절 접속사 떴고 그럼 이제 부사절 동사를 못 쓰지? 이걸 딱 생각을 해보니까 선택권이 더 이상 없을 때 옵션 is 노롱거 어벨 괜찮은데? 오케이, 그럼 나 is 썼어. 그러면 벌써 부사절 하나가 해결이 돼야 안 돼? 해결 끝났어. 그러면 두 번째, 자 begin 뒤에 이제 투부정사 형태가 딱 와야 된다고 했었잖아. 우리는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야 돼. 그러면 매력적은 없는데 value는 있네? 근데 value가 타동사인데? 오케이, 그러면 begin to value. 근데 아까 타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뭘 붙여야 돼? 목적. 목적어 쓸만한 게 뭐가 있지? 여기 이시 하나 보인다. 그럼 이를 딱 넣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어벨리얼을 썼고 more 이렇게 딱 남아있잖아. 그러면 more는 어디 붙이지? 부사니까 결국엔 더 그것에 가치를 둔다. value it more. 끝. 그러면 실제로 원문에서는 더 매력적이다. more attractive였었지만 더 가치를 둔다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문맥상 같은 말인 게 이제는 느껴지지. 그러니 우리가 어디까지 반드시
끝내야 되냐면 고놈 끝을 통해서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다라는 걸 반드시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상 필승 공략법은 서술형을 보고 조건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얘도 사실 쌤이 또 갖고 온 게 똑같아, 얘도. 조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쓸 생각하면 안 돼. 단위별로 묶어서 뭐 세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 그룹을 어떻게 이을까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냐? 동사로 보이는 게 네 가지야. 너무 많잖아. 컬렉트도 있고 어보이드도 있고 이제 will도 있어. changes 얘는 명사가 같기는 해. 근데 보니까 형태 변화가 가능하대. 그럼 일단 1번 나는 이 will이라는 조동사를 뒤에 동사 원형 써야지. 이렇게 먼저 바꾸는 거. 두 번째 avoid는 뒤에 ing만 오는 형태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동사들 중에서 하나 ing로 고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보고 묻고 생각할 수 있는 상으로 해주면 좀 더 서술형이 여러분 익숙해지고 수월해집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혼자 하기가 쉬워 어려워? 쉽지가 않아.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요. 담당쌤이랑 테스트를 진하게 보세요. 이게 사실상 대부분 학원에서는 수업 나가고 끝이잖아. 서술형 문장을 집어주지 트레이닝을 시키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의 담당쌤들은 어떤 걸 시킬 거냐면요. 자, 주어진 조건 중에 동사 못 쓸 거야. 아까 이거 그룹을 지어서 묶으라고 이어 붙이라고 했었는데 어떤 거부터 먼저 묶을래? 이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담당쌤이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이드에 맞춰서 그 끌어간 트레이닝에 맞춰서 서술형 무는 연습과 이어주는 연습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서술형이 익숙해집니다. 얘는 단순히 얘 서술형 나올 거야 라고 별표 쳐주는 거랑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별표 쳐줘도 그 문장이 바뀌어서 나오고요. 내가 외웠던 단어, 아까 나왔던 alternative 같은 단어가 조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식으로 서술형 트레이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이거를 진짜 진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원이 좀 이제 규모가 있는 학원이잖아요. 한 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시험지가 진짜 몇천 장씩 걷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서술형에 빡센 학교가 있을 거고요. 덜 빡센 학교가 있겠죠. 그러면 그 빡센 학교들만 모아서 수일고 유형만 어순배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잖아. 그러면 서술형 문제가 거의 한 몇백 개는 쫙 하고 솔팅이 됩니다. 그러면 담당쌤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키겠죠. 자, 주어진 조건 보이지? 됐 나왔어. 뒤에 5 붙여야 돼. 자, 지금 보니까 옛 나오고 5분 나왔어. 나띵 5 붙여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막 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가이드에 맞춰서 이 트레이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잖아요? 그러면 1등급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간에 잠깐 방송사고가 있기는 했었지만 어떤 걸 오늘 좀 많이 그려드리고 싶었냐면요. 첫 번째, 수일고 시험 많이 어려워졌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신 기간에 숙제만 많이 하거나 혹은 찍어주는 걸로만으로는 한계가 생겨. 그러면 우리가 이 중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오답 소거 하는 거 반드시 해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고단급 병행을 진짜 목숨처럼 여겨야 돼. 얘가 너의 목숨줄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고단급 병행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를 막 딥하게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그래서 단끝 어플에 따로 테스트 모드가 있는 거야. 내신 기간에 좀 편하게 돌리라고 디피컬트 모드도 만들어놔. 근데 디피컬트 4개 고르는 거 어려워? 오케이, 너 그럼 노말로 해. 근데 노말도 만약에 쌤 저는 내신 기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지 모드로라도 이 단어의 뉘앙스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고르는 것까지는 해. 이것까지 다 세팅해 놓거든. 그러니 끝까지 이 단어를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등급을 노리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긴 문장 독해하는 연습, 서킷도 될 수 있고요. 혹은 어플라이드라는 정규 커리큘럼을 통해서 뚫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열심히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내신이 80%가 거의 다 끝났을 거야, 이번 기말이 지나면. 그러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 나는 수시를 계속 할까? 정시로 틀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 고민하는 거 무의미하거든. 어차피 기말 대비하기로 한 거 끝까지 열심히 해봐. 한번 뒤지게 좋은 점수 받아봐. 그렇게 내신 최대한 많이 올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80%가 정해졌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 대학 등급을 바꿀 수 있는 건 물론 내신 점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얘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최저학력 비중입니다. 같은 2등급, 같은 3등급이라도 혹은 3등급 후반대라도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깜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대학 레벨이 2개 내지 3개는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신을 벌써 한 8바퀴 돌면서 아마 모의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겨울방학이 기회예요. 정말 악착같이 시간을 쌓으시고요. 할 수 있다면 윈터스쿨도 하시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대비를 위한 시간을 진짜 많이 쌓고 반드시 영어는 전략 과목이잖아. 2등급 안정권으로 받아서 이제 최저 맞추는 정말 용이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제 기말 총평 강의와 이제 고3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